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아침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조금 피곤하셔서 쉬시고 우리 형제분들이 이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통일당은 많은 분들이 표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0표 나오고 1표 나오고 2표 나오고 3표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올려놓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함께 이 방송에 참여해서 지난번 광화문에 내가 나갔을 때도 보니까 저희들은 전라도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도 그 지역에서 투표를 했는데 표가 한 표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송에 앉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정말 투표가 정말 이북이 개입했을까? 아니면은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그 표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을까? 막 그런 걸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 부정선거가 여기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분명히 이게 표가 이상한데 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막 들더라고요. 네.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 투표 그다음에 개표 관리소에 일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 자료를 보내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참 희한하게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 투표 분리하는 그 수거함에 자유통일당만 싹 빠져 있다든지 기타로 넘어갔는데 그분이 들여다보니까 그 기타로 들어간 표가 다 자유통일당 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디로 분리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이 사진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방송에 나와서 그 자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 목사님, 네.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리죠? 예. 목사님은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는 항상 8년 전에 그때의 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활동했던 그때의 선거 결과, 그때는 뭐 잘 알다시피 정광훈 목사님 홀로 나홀로 이렇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확대도 안 되었고 그냥 조용하게 지방 다니면서 호텔에 기존에 있는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설명하고 네. 뭐 그 정도로 그래 했는데 이 8년이 지난 한 1년 동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때가 1이라 하면 지금 한 10쯤 정도는 그 정도로 확산되고 활동했고 이 저변이 넓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유말 그리고 자유통일당 멤버가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까지 명백한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정황이 있잖아요. 정황.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사전에 투표하기 전에도 모든 언론이나 여론기관은 전부 다 이 자유통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거는 여야 정당도 마찬가지였고 언론 그리고 여론기관 전부 다 이상하리만큼 이 자유통일당만 표적을 해가지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도 또 저런 식으로 7번이 있는데 8번 이렇게 자유통일당이 없다. 이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거는 네. 누가 봐도 저거는 뭐 어딜 갈라 이 길이죠 8번이. 제가 저게요
특이한 게 저게 그 지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몇 군데서 연락 온 데 보면 자기네 구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오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8번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8번 없었다. 네. 아, 그래서 옆에 기타로 다 기타로 참여했다. 들어갔다 이거죠. 그 기타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표로 들어갔냐? 그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원도 있었고 정당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원내 정당이잖아 또 우리가. 그렇죠. 저게 지금 비례대표가 나오면은 저기다가 집어넣는 함이죠. 그렇죠. 투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서 넣어가지고 배수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어. 분리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걸 아예 빼버린 거예요. 아예. 어디다 넣을 데가 없이. 예. 그러니까 아예 기타를 이어버리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타나 무효나 둘 중에 하나로 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이 산정값을 해놓고 나서 보면 그것에 의해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효표가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참 희한한 일인데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이 한번 그 양심 선언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유통일당 득표 못한 지역이나 그리고 득표를 작게 나온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득표를 보죠. 자, 여기서 보면 자유통일당의 강원도에서 3표 이하 나온 것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투표소 건물명이 나와요. 0표 나온 곳이 지금 0표 나온 곳이 지금 9곳이거든요. 목사님 다시 한번 찬찬하게 적어줘. 강원도에서 말하는 거죠? 요건 강원도만. 강원도에서 한 표도 안 나온 거. 한 표도 안 나온 곳이 9곳. 9곳. 거기 네. 보면 예. 그 고성군 간성읍 제5투표소 저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건물명은 홀 1, 2 복지회관 네. 1층. 예. 여기서 투표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죠. 네. 혹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고성군 그 간성읍에서 쉽게 말하면 고성군 강성읍 제5투표소거든요. 5투표소. 예. 근데 이 5투표소가 어디서 한 사람이냐면 홀 1, 2 복지관 1층에서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투표소는 기억을 못해도 그 홀 1, 2 복지회관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투표를 내가 여기서 했다 그러면은 자유통일당 전화번호 좀 띄워주세요. 자유통일당 전화번호. 이거 왜 전화번호 안 실었어? 방송실. 예. 아, 저 제보 전화. 예. 제보 전화. 제보 전화 1544-5556 1544-7166 일로 나는 여기 가서 8번을 찍었다. 자유통일당 8번을 찍었는데 어떻게 0표가 나오냐. 그런 분들은 요 제보전화 1544-5556 1544-7166으로 하면 전화를 받아요. 이게 자유통일당 거긴데요. 글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우리가 제보 전화를 해주시면 거기서 여러분의 조남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고요. 그걸 신고하고 나면은 내가 저 지역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투표 확인서를 띌 수 있어요. 내가 여기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하고 투표 확인서를 떼오면 이것이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 투표 확인증 나오죠? 투표 확인증. 저걸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확인증을. 거기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저기 평택. 예. 거기 가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도 확인해 보면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평택에서 했으면 평택시. 이게 어디냐면
가가호호당이라고 예. 영표가 나온 지역에서 사람이 찾아가서 나 여기서 투표했고 그 당을 찍었다. 이런 사람이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거예요. 아, 가가호호당에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평택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띄워보시죠. 삼척시 도계읍 제5투표소 도계공설운동장 1층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삼척시 가곡면 제1투표소 여기 가곡면 복지회관 1층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삼척시에 두 군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양구군의 양구읍 제7투표소 여기는 월명리 마을회관 예, 1층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서면 제3투표소 여기는 상평 초등학교 현서 분교 1층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서면 제3투표소 여기 아까 방금 했고요. 정성군 화안면 제2투표소 여기는 백전 1, 2 고추 공동 선별장. 예. 예. 아마 고추 말려서 예. 하는 그 선별장이 고추 모양입니다. 공동 선별장 1층에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철원군 김화읍 제2투표소 여기는 DMZ 생태평화공원 방문자 센터 1층 강의실에서 예. 했습니다. 방문자 센터 1층 강의실에서 했습니다. 철원군 금북면 투표소 금북면 율곡로 513-8 유곡리 마을 건강관리실 1층에서 예, 영월군 남면 제3투표소 그래가지고 조전 1, 2 마을회관 1층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영표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한 표 나온 것이 7곳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쭉 보시면 예. 노곡면 복지회관, 군양리 마을회관, 서화 1, 2 마을회관, 물레 1, 2 마을회관, 황지 중앙 초등학교, 구례 초등학교 다목적실, 내덕 1, 2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표가 나온 거예요. 한 표. 근데 내가 누구랑 같이 가서 찍었다. 내 옆에 누구도 8번을 찍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두 표 나온 것. 두 표 나온 데는 5군데네요. 고사리 마을회관, 산양 1, 2 마을회관, 이거 삼척시죠. 예, 삼척, 인제군의 귀둔 1, 2 마을회관, 네. 정성군의 네. 고한읍, 정성군 보건소, 고안시 고안 사북지소. 예. 그다음에 정성군 열왕면, 구절리 경로당 1층에서 했어요. 예. 여기는 지금 두 표 나왔다는 거예요. 두 표 나온 거예요. 두 표. 예. 세 표 나온 것이 있어요. 예, 18곳이나. 예, 많네요. 예. 고성구 거진읍에 거진읍 건봉사로 거기에 송정리 복지회관, 그 건물명만 쭉 한번 해보죠. 고성군에. 예, 현내면 복지회관, 화곡리 주민 대피소, 대진 대진 초등학교 명파분교, 예. 가진리 경로당. 그 다음에 갈전리. 이제 삼척시에. 삼척시에는 갈전리 마을회관, 예. 삼정리 마을회관, 그 다음에 풍곡리. 풍곡리 마을회관 또 있네요. 예. 삼척 남초등학교 1층 어깨동무체육관. 예. 그리고 삼척시 정리동이네요. 예. 정리동은 삼표 페인트, 3표 아파트. 페인트가 아니고 아파트 독신자 숙소. 예. 그다음에 인제군에 또 있네요. 예. 인제군 삼표 진동 인제군, 1, 2. 진동 1, 2 마을회관. 인제군에 또 서흥 1, 2 마을회관. 예. 그다음에 정성군에 정선초 가수분교 급식소. 그다음에 신동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직원 1, 2 경로당. 직원 1, 2 경로당. 그다음에 태백시 문곡. 예. 문곡 소도동 주민자치회관. 자치센터. 그다음에 홍천군에 예.
화상대 1, 2 마을회관, 예, 그 영월군, 주천면 2투표소에 섭다리 체험마을. 예, 그러니까 파는 일이 마을회관이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자, 강원도 분들. 그다음에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영표 나온 것이 통영시 한산면. 그렇죠? 예. 자, 여기 그 쭉 보십시오. 한산초등학교 구 매물도 분교 1층. 1층. 지금 여기 1544-5556 제보 전화입니다. 1544-7166 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표에서 한 표 나온 곳이 두 곳이네요. 통영시 대항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그다음에 합천군 덕곡면 투표소에 덕곡명 다목적 강당, 이렇게 1층에서 네, 한 표 나온 것이고 두 표 나온 것이 의령군, 의령군, 창원 시성, 통영시 의령군 구송산 마을회관, 삼기민원센터, 월양 초등학교 연회분 이렇게 두 표가 나왔고 세 표 나온 것이 고성군에가 하나. 예. 고성군, 여기도 고성군이네요. 네. 영호 영연 분교. 지리산 산청군 단성면에 예. 지리산 자연농업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창고. 예. 예. 원평 초등학교 통영시에 지도분과 1층. 요 댓글 좀 띄워주세요. 댓글이 죽었어요. 하동군 정안면인데 묵계 초등학교 청원 분교. 그 다음에 합천군 가야면 제3투표소 구 해인 초등학교 1층. 네. 자,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아, 경상도 네. 표가 저렇게 나오는 게 이해 되세요? 경상남도잖아. 네, 경상남도. 경북은 아니고 경상남도도 참. 아니, 그래도 어떻든 예. 경상도 지역은 의리가 있는데. 그렇죠. 뭐 하여튼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 표 나왔다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 살면 그 한 표 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주변에 동료도 있을 것이고 네. 같이 갔을 것인데 그 전체가 다 정황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한 표 나온 곳이 네 곳이에요. 한 표 나온 것이 내고 0표 영표 나온 거 없어요? 예. 한 표 나온 곳이 네 곳인데 군포시 마벨 그냥 경로당, 옆에 건물명만 합시다. 군포시, 김포시, 연천군, 포천시인데 하군사리 경로당, 예. 중년 행정복지센터, 중년인가? 예, 증면. 비둘기 남 캠핑장 체육관, 예. 관광지원센터, 네네. 태권도실. 이게 거기는 네 군데네요. 포천시하고. 예. 비둘기낭 캠프장이라는 게 있네요. 비둘기낭 캠프장 체육관 관광 지원센터에서 했고요. 두 표 나온 거 김포시 양촌읍 흥신 1, 2 경로당. 예. 이게 혼자 가서 또 부부가 갔거나 이웃하고 같이 갔을 때 예. 투표하면서도 사람들이 막 28 이렇게 신호를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8번 찍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빨리 내가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하면 1544-5556, 1544-7166으로 전화를 해서 꼭 좀 지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표 나온 곳이 있어요. 예. 태봉 1, 2 마을회관 가평군에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군포시 군포 1동입니다. 그다음에 전곡 초 적동 분교 예. 또 그다음에 왕직면 주민복지회관 문화센터, 동중리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지연초등학교. 네, 이게 경기도 세 표 나온 것이죠. 네. 근데 저기 장 목사님, 네. 그 많이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네. 지금 하남에 경기도잖아요, 그거. 네.
추미애 거기 지역구 네네. 거가 그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엑셀로 다운 받아 가지고 예.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요? 예, 그 잘못 정보가 알려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이제 투표수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거인 수보다 많게 나왔잖아요. 예.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 그 해가지고 올렸던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저께 그래서 모여가 계산을 해봤는데 예.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남갑 신장 예, 일동 예, 거기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어떻게 사전 투표가 예. 당일 투표수보다 더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사전 투표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로 넘어가서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보면 여기서 0표 나온 곳이 한 군데고 1표 나온 곳이 8곳, 2표 나온 곳이 8곳, 3표 나온 거가 13곳입니다. 경상북도가요. 경상북도는 그게 아니고 2표 나온 곳이 한 곳, 3표 나온 곳이 5곳입니다. 경상북도가. 예. 거기 한번 보실까요? 상주시 공검면에 예. 공검초등학교 거기서 2표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3표 나온 것이 5곳이 있네요. 네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예. 우곡초등 어울관, 어울관에서 투표한 곳이죠. 예. 상주 우신 오토 캠프장, 예. 캠핑장, 예. 가산 전원 휴양센터, 네. 죽전 초등학교 1층.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을 해 주셔야만 이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몇 명이라도 이게 나와야 빨리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걸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 그 마을마다 다 자유마을이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유마을 식구들이 열심히 가서 나는 8번을 찍었다. 안 찍었는데 찍었다 하면 안 되겠죠? 찍었다. 그런 사람 몇 명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신고를 해주세요. 1544-5556 제보전화. 이게 자유통일당 전화번호예요. 일로 신고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지켜드린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일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주광역시인데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도 이 광화문에 갔더니 전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0표 나온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찍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분명하게 이거 빨리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유통일당에 0표에서 3표 나온 데를 보면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입니다. 전라도 광주광역시. 그 북구 중흥동. 중흥동. 예. 이게 북구청 교통행정과 1층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광주에서 북구 중흥동 2투표소에 계셨던 분인데 북구청 교통행정과 북구청 교통행정과 차량 등록 민원실 1층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빨리 신고해 주시고 여기다도 이렇게 댓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표 나온 곳. 한 표 나온 곳은 광산구. 신월초등학교. 네, 광산구에서 산월초등학교. 산월초등학교. 그 다음에 안청경로당. 네, 벽파 경로당. 그 다음에 남구 무진중학교. 무진중학교에서 하신 분. 현관에서. 예, 동구. 대광 새마을금고 본점. 예, 동명동 2투표소인데 대광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층에서 했다고 그러네. 3층. 그 다음에 동구 산수 이동. 그 동구 율곡초등학교. 예, 율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북구 석곡동에 예, 광주 호수 생태지원지구센터. 생태원 지구센터. 생태원 지구센터. 예, 광주 호수 생태원 지구센터. 서구 유덕동에 예. 유덕동 행정복지센터. 네, 2층 회의실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혼자 가서 어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가족도 가고 많이 했을 텐데. 그 다음에 2표 나온 것이 광산구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광산구 첨단 지역은 신도시인데. 그러니까요.
첨단 초등학교 다목적실. 여긴 두 표 나온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은 무조건 다 신고를 한번 해줘 보세요. 광진구. 그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독려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강산구 삼도동에 예. 새날 학교 1층 강단. 예. 남구 대천동의 빛거울 공예장 공예 장착촌. 예. 공예 창작촌. 창작촌. 예. 그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 3층 지산 이동 마을 사랑채. 이건 동구입니다.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저 양림동은요. 예. 그 한국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엄청 많아요. 동구 양림동인데 네, 양림동. 1투표소에서 하신 분인데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사직동 행정복지센터 1층 그다음에 서구 금호 1동은 마한호 초등학교 2층에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8번을 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걸 꼭 좀 신고를 해 주시는데 제보를 해 주십시오. 1544-5556 1544-7166 그다음에 여기 세 표 나온 것도 보니까 13곳이네요. 예, 광산구. 광산구에 송정 2동 행정복지센터. 네. 그다음에 선운중학교 1층. 네. 수운초등학교. 수문초등학교. 수문초등학교. 네. 평동 드림센터. 네.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네. 월산동 행정복지센터. 네. 계림2동 행정복지종합센터.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 예, 동구입니다. 동구.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네. 박림2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1층 프로그램실. 여기는 시각장애인들이 투표한 데인가? 여기요. 예, 그럼 아니 거기 연합회가 있겠죠. 네. 두암 3동에 보면 두암 3동 행정복지센터. 서구 서창동이에요. 서창농협 네. 벽진 지점. 예. 이게 뭐냐면 세 표 나온 지역이 여기가 13곳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래서 0표부터 3표 나온 것이 총 해보니까 30곳이요. 30곳. 30곳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광역시 목사님. 대구도 있는가요? 네. 대구도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여기 보니까 대구에 3표 나온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3표 나온 거 넘겨서 보시고 하나 더 넘겨보세요. 최근에 편입된 군위군 지역이네. 예. 군의군 의흥문 제2투표소 연계 1, 2 새마을회관에서 투표하셨거든요. 예. 여기는 어떤 지역? 군위는 저 최근에 이제 대구광역시 공항 때문에 대구광역시 편입된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저게. 농촌. 예. 네, 네. 농촌인데 어쨌든 간에 나는 어느 지역이든지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나왔다. 틀림없이 자기 그 대화하는 대상 친구 가족 있을 텐데 저것도 조금 그러네요. 한 사람 나는. 예, 3표. 세 표.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종시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한 곳인데 3표 나온 곳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대전. 예? 대전인데. 대전. 네. 대전광역시. 여기는 그 동구 신내동 제5투표소 여기 보면 대별동 여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도 한 곳인데 2표 나왔습니다. 장군면 제3투표소인데요. 여기서 투표한 데가 어디냐면 의량 초등학교입니다. 의량 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라남도인데요. 집단적으로 제일 많아요. 예, 이 전라남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0표 나온 곳이 17곳인데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번에 저기도 나왔어요. 예. 광화문에. 네. 그 많이 나왔는데 이 장소를 똑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면 빨리 이 제보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고흥군 포도면이잖아요. 예. 그 내초 마을 해관 저 포도가요. 예.
아주 교인 많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포두면이 예. 포두면이 교인이 많기로 유명한데 아. 저기가 교회도 그런데 크고 어떻게 영표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초 안길 20일 때 내초 마을회관에서 투표하신 분들 내초 그리고 광양시 광양읍 광양북초등학교 네. 그다음에 구례군 광음면 다목적 면민회관 연민회관 나주시 삼포면 덕내 다목 힐링센터 네, 덕내 다목적 힐링센터 목포시 유달동의 울도 1구 마을회관 네. 경로당입니다. 목포시 북항동 목포시 서부초등학교 1층 네. 부흥동 거기에 보면은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 네. 그다음에 무안군에 보면 동부센터빌 파크 네. 회의실 꿈 여울 다목적 센터. 그다음에 무안군입니다. 계속 현경면의 감빵 김빵 감방산 곤욕 두레센터 감방산권 연산군의 보성군 식당 벌교읍인데요. 벌교 제 7투표소인데 부수 마을회관 예 연산구 군의 식당 벌교 농공 단지내 예, 벌교 농공 미력초등학교 부수 마을회관 보성군의 예, 유로면 용화복지회관 예, 회령 전천후 케이블 게이트볼장 예. 그 보성군 회전면입니다. 회천면 보성군 웅치면 웅치복지회관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면 이게 이제 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자유마을 식구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그 비례 투표 용지까지 카피를 해서 우리가 이 시연회도 해보고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영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효표가 나올 수도 없고. 저기 여수시가 저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수시가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저기가 여수가요. 네. 섬들이 많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요. 네. 여수시에 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외곽도시입니다. 다 보면 이렇게 그 무슨 화학단지라든지 이런데 네. 그 남면에 보면 화태길 그 화태 다목적 복지회관 여수시 또 남면 계속입니다. 황간마을 여수시 남면 황간마을회관 안도마을회관 예. 요건 섬이네요. 예. 그쪽에 보니까 백야 마을회관 둔병 경로당 적금입니까? 작금입니까? 적금 마을회관 참, 눈 좋다. 마피 마을회관 마파 제도 복지회관 예. 사도 마을회 저기는 다 섬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도 마을회관 예. 화해 마을회관 예. 삼산면 사무소 예. 여수 여자중학교 그래도 여기 섬이라도 교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교회들이 많아요. 저가 그러니까 그 옛날 이기풍 목사가 예. 저기 선교를 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 저기들이 교회가 많거든요. 연합회도 아주 잘 됩니다. 저기는 여수시 월호동 제3투표소 여수시 월호동 거기 소경도 마을회관입니까? 경호동 사무소 그다음에 정산초 모도 분교 그다음에 금당 8경 다목적 센터 예. 진원 동초등학교 천원동 초등학교 여기 장흥군입니다. 이제는 예. 매생이권 권역센터 매생이 곤욕센터 매내기 권역 장흥군 대덕읍 여기가 매생이가 많이 나온 모양이네요. 여기 내가 갔더니 여기 순교한 교회들도 있고요. 네. 많더라고. 장흥군에 예. 저 매생이가 참 맛있습니다. 예. 군내 어울림 센터 진도군입니다. 진도군. 군내 어울림. 북 체육관 예, 군내 북 그다음에 초등학교 체육관. 서거차 어업인 복지센터 서거차 어업인 복지회관. 가시도 어울림센터 서부 행복 생활관 내동마을 공동창고 당포마을 해관 해남군입니다. 네. 이게 섬이죠, 주로. 변들인가요? 저기 해남군 화원면 북일면 저기는 섬이 아니고 네.
그 제일 끝에 마을 그쪽인데 네. 저기도 다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각 한 지역에 표도 안 나온대잖아요. 저거 한 표도 안 나온대. 0표. 기가 막힌. 0표 나온 데가 26곳. 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라남도에 이제 지금 보면 전라남도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한 표 나온 곳이 26곳이고 그다음에 이쪽 순산시 쪽으로 한 표 나온 데가 16곳 총 42곳이 한 표 나온 곳이 한 표. 거기 보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빨리 볼게요. 여기 보면 강진군의 강진읍 사무소, 군동면 제3투표소, 강진 노인 맞춤 돌봄센터, 그 다음에 마량면 투표소에서는 마량면 사무소에서, 그 다음에 신전면 문화센터, 이 신전면 제1투표소는, 그 다음에 송천 마을복지회관, 그 다음에 작천 문화센터, 그 다음에 고흥군으로 갑니다. 고흥군에 가서 보면 도덕 초등학교 체육관, 도덕면에, 영남면에서는 영남면 복지회관, 그 다음에 광야급에서는 덕진봄 플러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서 2층에서 했습니다. 본강면 제1투표소 광양시에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했고, 그 다음에 광양시 진월면은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 그 다음에 나주시입니다. 나주시 문평면은 문평경로당, 그 다음에 노안면은 노안초등학교 다목저실. 담양군이에요. 네, 담양군 도래수 마을체험 학습관, 그 다음에 수북면 한국 온실 작물연구소, 유달동 목포시입니다. 목포시는 고화도 복지회관, 달리 2구 마을회관, 그 다음에 목포중앙고등학교, 감돈 마을회관, 몽탄 중학교, 망문문화복지센터, 무안군에 이제 네. 무안군. 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예, 무안입니다. 예, 보성남 초등학교, 보성군이 이제 예, 그 다음에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거기도 보성군. 예, 그 다음에 벌교 초등학교, 예. 그 다음에 벌교 중앙초등학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순천시로 가서 보면 한 표 나온 16곳입니다. 송강면은 송강종합센터, 송강종합체육관, 그 다음에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 번영회 상가, 여수시 남면, 돌산초 두라분교, 여수시 화정면, 월하 경로당, 여수시 삼산면, 손중리 사무소, 영암군 덕진면, 덕진 초등학교, 영암군 신북면, 전남 에너지고등학교, 영암군 신북면, 갈곡들 소리보존회, 영암군 시종면, 금올마을회관, 완도군 완도읍, 저해초 체육관 완도군 청해마루입니다. 고군면, 항동리 마을회관, 완도군 소안면, 동직리 노인회관 다용도실입니다. 장성군 북일면, 북일초등학교, 장성군 관산읍, 관산초등학교, 장흥 관산읍, 예, 관산읍, 진도군 진도 조도면, 동고 차동욱 복지회관, 화순군 화순읍, 화순 서양정 1층 네. 휴게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소를 보면 내가 어디 가서 투표를 했는지 알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찍었는데 어떻게 0표가 나오고 한 표밖에 안 나와? 이러면 빨리 제보전화 1544-5556, 1544-7166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도 댓글 부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 2차 1포, 대구 달성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예.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전라남도가 계속 나와요. 2표 나온 곳이네. 예. 기독교 제일 많은 곳이 어떻게 저렇게 제일 많이 집단적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참고로 한번 띄워줄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투표해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3표 나온 거 투표실이 거기 나오죠. 동룡마을회관, 옴천문화마당, 호서마을회관, 남성마을회관, 망주학구 노인회관, 곡성농협 농산물산 자유통센터, 광양시 보건센터. 요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요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좀 따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기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도록. 자, 여기 보면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을
뭐니까 여러분 참고로 지금 52표 나온 데가 쉬운 두 곳이에요. 쉬운 두 곳. 쉬운 두 곳이 아니고 이 64곳이네. 64곳. 하나 넘겨서 보세요. 넘겨보면 그 밑에 또 있더라고. 저렇게. 12곳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도군, 해남군, 화성군, 화순군. 네. 지금 이렇게 투표가 쭉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서 야, 우리 군은 이렇지 않은데. 아니, 지금 광화문에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네. 말씀하지만 광화문에서 계속 나도 투표했는데 0표 나왔어요. 1표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수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뭐 그런 소리 뭐 들었죠. 이거 지나가는 말로 제가 지나가면 네. 그렇죠. 목사님은 토요일 날도 가니까 네. 이걸 좀 확실히 좀 밝혔으면 좋겠다. 네.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걸 했는데 아직 신고가 빨리 들어와서 이게 이번 주까지 이게 다 접수가 돼야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예.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늦어도 여러분 보면서 수요일까지 다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자유마을이 세포 조직처럼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 자기 관할 지역은 사람들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텐데. 전라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넘겨서 전라남도 아까 했지 않았나? 자, 넘겨서 세 표 다 68, 세 표 나온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표 나온 데가 전라남도가 세 표 나온 데가 이렇게 많아요. 25곳, 50곳 또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가 이렇게 지금 68곳이 나오나요? 엄청 나옵니다. 자, 전라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자, 여기서 0표 나온 곳이요. 0표 나온 곳이 10곳이네요. 아니요. 10표 한 40곳이 됩니다. 40곳. 자, 40곳? 예, 40곳 한번 볼게요. 전라북도. 예,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한 표도 안 나온 곳이에요. 한 표도 안 나온 거. 부안면 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신 분. 예. 이 0표 나온 것만 내가 불러드릴게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마을회관, 군산시 옥도면 제출표소, 관리도 노인회관 1층, 군산시 옥도면 팔투표소, 방축도 교육회관에서 투표하신 분, 부안군 위도면, 말도 어업인 안전쉼터에서 투표하신 분, 순창군 구림면, 식도 경로당, 그다음에 임실군 덕친면 투표소, 덕친면 게이트 볼장, 아닌데 군산시인데? 임실군, 군산시 쭉 내려갔고 예, 부안군 순창군까지 했어요. 예. 예. 그렇죠? 임실군 덕치면, 예, 임실군 덕치면, 거기가 덕치면 게이트 볼장. 예, 한 명 하나도 안 예,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전주 덕진구 우화 우화 이동, 금상 어린이집, 예, 정읍시 칠보면 제2투표소, 배감 초등학교. 예, 예, 여기서 투표하신 분들 한 표도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한 표 아니, 나온 거, 0표 나온 곳이군요. 예, 한 표 나온 건 밑으로 갈까요? 예, 남원시 향교동, 예,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부안군 개화면, 개화초등학교, 부안군 위도면, 위도복지센터, 완주군 동상면,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임실군 운암면 제2투표소, 선거 경로당에서 투표하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신태인읍 제3투표소, 인상고등학교에서 투표하신 분, 진안군 청천면,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마을회관, 군산시 옥도면 제9투표소, 연도 마을회관, 예, 투표 나온 거 이쪽으로 아니 군산시 옥도면 제9투표에서는 비안도 어촌계 회관, 예,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두 표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쭉 좀 보시고요. 건물명 보시고 저 밑에 세 표 나온 거 16곳이죠? 예. 14곳인가요? 그렇게 보시고 14곳. 예, 자, 한번 볼까요? 예, 아니 그냥 쭉 참고만 하도록 하시죠. 예, 자, 이렇게 참고해서 조금 올려줘서 보세요. 이제 활자를 조금 틔울 수 있나? 조금 당길 수 있나요? 세 표 나온 것이 또 10곳이네요. 10곳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도도
0표 나온 곳이 한 곳이고 1표 나온 데가 9곳이고 2표, 3표 나온 곳이 10곳인데 제주도도 생각 외로 사람이 많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여기 자유마을 식구들이 와서 계속 하는데 자 제주시 봉계동 제3투표소 거기는 0표네요. 0표인데 공동구판장에서 투표하신 분입니다. 공동구판장. 이런 분들이 난 투표했다 8번을 했다 하면은 1544-5556으로 신고해 주세요. 한 표 나온 건 9곳이죠. 영락리 사무소, 서귀포 대정읍입니다. 한남리 경로당, 남원읍 그다음에 하천리 복지회관, 네. 표선면 알토산 복지회관, 네. 그다음에 성읍 2리 사무소, 네. 그다음에 제주시 한린읍, 비양리 경로당, 네. 그다음에 상대리 종합복지회관, 네. 신양입니까? 신양. 제주시 추자면에서 신양 1리 경로당. 도련 이동 마을회관. 제주시 삼양동 제4투표소 도련 이동 마을회관에서 하신 분들 여기서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한 표네. 한 표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보니까 제주도가 생각외로 자유마을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여기 2표도 보시면 서귀포시에 지금 많이 나왔어요. 무릉 1리 사무소, 신도 1리 사무소, 수막리 경로당, 남원 2리 마을회관, 성산리 마을회관, 신산리 경로당, 신양리 체험센터, 제주도 지체 장애인협회, 서귀포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떤가 3표, 3표 나온데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보십시오. 거기에 그 다음에 충청남도로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0표 나온 데가 있어요. 보령시 5천면에 제7투표소인데 녹도 노인회관. 서산시 팔복명 제3투표소. 고파도 경로당에서 이 투표하신 분 가운데 혹시 8번을 찍은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표 나온 곳입니다. 보령시 5천면. 효자 1, 2 마을회관. 보령시 또 5천면 5투표소. 고대도 마을복지회관에서 투표하신 분. 천안 동남구 수산면. 장산 1위 마을회관에서 투표하신 분. 태안군 안면읍. 장당 1, 2 다목적 회관에서 투표하신 분. 2표 나온 것입니다. 2표. 충청도에서 충청남도. 보령시 5천면. 호도복지회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마을회관. 이 태안군이 교인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3표 나온 것입니다. 부여군 흥산면. 네. 정리 1위 마을회관. 서산시 대신읍. 오지 1위 마을회관. 대산읍이네. 대산읍. 오지 1위 마을회관. 여기서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8번을 찍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1544-5556 자유통일당 당사로 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괴산군 한 군데에 나왔는데 여기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는 한 군데에 나왔어요. 2표. 괴산군 청천면 제2투표소 덕평 민원봉사실에서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 자유통일당 찍으신 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충청북도 지금 했죠? 덕평 민원봉사실 넘겨보세요. 네. 괴산군 청천면인가요? 청천면에서 덕평 민원봉사실. 여기서 투표하신 분들 여기 2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서울특별시 여기는 제가 조금 좀 숫자를 많이 해서 9표, 10표 이하로 좀 한번 해봤습니다. 10표 이하로. 자, 한번 좀. 서울 시내. 네. 서울 한 표 나온 곳입니다. 반포 본동 투표소. 반포 프라자 상가 제302호네요. 현대건설. 그 다음에 중구 명동 제2투표소. 네. 거기에 보면 청계천인데 중구 문화원 1층입니다. 한 표 나온 것입니다. 4표 나온 것이 있어요. 노원구 상계 8동 상경중학교 중구 소공동 제1투표소 소공동 주민센터 2곳입니다. 8표 나온 것입니다. 강서구 가양 1동 서울식물원 1층 2층 중구 장충동 제2투표소 충무초등학교
그다음에 9표 나온 것입니다. 4곳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3차, 서대문구 가산 디지털입니다. 천연동, 네, 거기는 한성과학고등학교, 서대문구 창조관에서 홍은 제1동, 홍은 제1동 주민센터, 서초구 방배 2동 제2투표소. 네, 여기서 서울 이수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중구 장충동 제2투표소는 충무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8표 나왔는데 훨씬 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는데 혹시 투표를 한 사람이면 제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울산광역시에 0표 나온 곳 4곳입니다. 4표 나온 곳이 4표 2곳이네요. 2곳이네요. 동구 예. 동구 남목동, 제3투표소인데 이거는 주전 어촌 체험마을 안내센터, 그다음에 북구 강동동 예, 달곡마을에 간 5표 나온 것입니다. 한 곳. 울쪽은 청량읍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7표 나온 거. 네, 동구, 4곳이죠. 동구 전화 2동. 전 하하이 파크 1단지 아파트 회의실입니다. 예, 북구 강동동.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2층, 울쪽은 온산읍 제3투표소. 덕신초등학교, 울쪽은 삼동면 제2투표소. 삼동 면민체육관. 예, 네. 8표 나온 곳이 한 곳이에요. 네, 북구 강동동 제3투표소. 네, 거기는 당사 커뮤니티 센터. 9표 나온 곳이 한 곳. 네. 울쪽은 온산읍. 네, 삼평 초등학교에서 투표하셨습니다. 10표 나온 곳이 한 곳. 네. 북구 연포동. 북구 예술 창작소 소금나루 214호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한 곳이 있으면 빨리 신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강화, 지금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광역시에서 0표 나온 곳이 4곳이에요. 4곳. 0표 나온 곳. 강화군 삼산면. 예, 거기가 서검리 마을에 관해서 투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옹진군. 덕정면인데 예. 덕정면 감리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서포 1, 2 경로당, 백아보건진료소, 율도 경로당, 여기서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8번을 찍으신 분도 있으면 1544-5556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표 나온 곳입니다. 9곳이네요. 서구, 서구 신현원 네, 창동, 세워도 마을 공동작업장, 옹진군 북도면, 북도면 국민체육센터, 옹진군 대청면, 대청 1위 경로당, 옹진군 덕정면, 덕정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투표하셨고요. 옹진군 덕정면, 문감리 경로당, 옹진군 자월면, 자월면 생활문화센터에서 투표하셨습니다. 제2투표소 자월면, 승복리 다목적 회관, 자월면 제4투표소, 이작 1위 경로당, 중구 용유동, 소무의 마을회관에서 투표하셨습니다. 이 승복리는 저희 고모가 살고 있는 데고 내 집안 식구들이 다 살고 있는 데인데 여기서 몇 표 나왔어요? 한 표 나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빨리 신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표 나온 곳, 3곳이네요.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 경로당, 옹진군 대청면, 대청 1, 2 경로당, 중구 연안동 제1투표소. 연안 아파트 경로당. 네. 3표 나온 곳이 2곳이에요. 네, 2곳. 옹진군 대청면, 네, 소청 1, 2 경로당, 옹진군 덕정면. 소야 1, 2 경로당 이렇게 투표를 하신 분들입니다. 4표 나온 곳이 한 곳 있어요. 강화군 삼산면, 상산 1위 마을회관, 예. 강화군 양선면 제2투표소. 자, 이제 이거는 참고로 쭉 네. 해보시고요. 넘기십시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것만 갔는데 한번 9표, 10표까지 한번 쭉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자기가 어느 지역인가를 잘 보세요. 이거를 확대시켜 볼 수 있어요? 한 번씩? 부산이네요. 부산. 네. 자, 이제 부산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0표 나온 곳이 있어요. 한 곳. 금정구. 장전 제1동. 네, 장전 초후관동 놀이교육실에서 투표하신 분
자, 그다음에 한 표 나온 거 두 군데가 있어요. 강서구 녹산동 제6투표소, 네, 송정초등학교, 기장군 기장읍 제12투표소. 한일물산 1층 방역소에서 투표하신 분들. 예, 자, 두 표 나온 곳이 한 곳 여기서 있습니다. 8번을 찍으신 분이 계시면 빨리 제보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구 삼락동 제2투표소. 네, 송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세 표 나온 곳입니다. 기장구 기장읍 제1투표소. 삼락경로당의 죽성초등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쭉 참고로 그냥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표, 6표, 7표, 8표, 9표, 10표 나온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더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 이렇게 10표 이하에서 서울하고 부산 이런 지역은 10표 이상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 부산에서 강서구 가덕도동이 새로 개발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시골인가요? 가덕동. 예. 그 우리가 가덕동 신공항 거제도 가다 거기 이제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공항 들어설 자리인데 거기가. 네. 지금 현재는 섬이죠, 그게. 거기가 예. 하여튼 거기 보면 그다음에 여기 금정구 금성동은 어떤 데입니까? 금성동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산도 상당히 이번에 그 우파들이 많기 때문에 8번을 많이 찍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불렀습니다. 지금도 부산광역시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요걸 해서 지금 제보전화 다시 한번 제보전화 한번 목사님 한번 불러주시죠. 제보전화 1544에 5556 5556 그다음에 1544에 7166 일이 제보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주십시오. 네. 근데 목사님 말에 제가 예, 지금 2023년 10월 22일 날 이런 거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기 방송에서 오면서 투표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결과는 해커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거를 그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이렇게 네네네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투표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결과는 해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표를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그 산정값을 계산해 가지고 해버리면요, 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강서 보궐 사전 투표가 의심이 되는 게 얘는 이제 강서 거를 본 거죠. 작년이었으니까. 여기 보면 사전 선거가요. 이 저쪽 더불어민주당은 65.7%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30.6%예요. 예. 근데 이때 사전 선거 해본 사람들의 그 투표 나이 순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당일 투표를 보면 48.5% 1.5% 앞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전 투표는 35.1%가 앞섰어요. 배가 넘네. 이거는요, 통계학상으로나 어떤 사람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얘들이 우리가 볼 때 추측이 되고 있는 게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를 만졌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졌다고 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가 65.68이죠. 30.61이죠. 국민의힘이. 그 둘 차이가 35.07 차이예요. 예. 근데 당일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48.46에 47.12이니까 예. 요게 1.26이에요. 1.26. 예. 어? 거의 뭐 똑같네. 예. 예. 1.26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사전 투표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거. 이게 통계학상으로 보면. 예. 근데 밑에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같은 데 보면 손을 안 댄 거예요. 예. 안 되니까 사전 투표한 날이 1.67이죠. 예. 그렇죠? 예. 당일 투표가 얼마입니까? 1.97. 1.97. 얼마 차이 납니까? 거의 똑같네요. 0.3이잖아요. 0.3. 네. 0.3. 요렇게 차이가 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 맞아. 통계적으로 그렇다. 통계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국민의힘도 보면 30.61에다가 47.12면은 뭐 전부 다 이 사전 투표는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만 택해서 나간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래 보이네. 그렇죠? 예.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안 그렇잖아. 1.7, 1.32, 1.19, 0.22 이런 식으로 가면 0.03. 그다음에 1.38, 0.91, 0.53 차이. 요게 정상이에요. 아 맞아. 이게 정상이거든. 저를 놓고 한눈에 네. 보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정값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표를 이렇게 움직였다. 10% 지금 이상이 난 거는 이게 전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10% 이상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제 그 군 출신 그 장지현 박사. 그분의 그 말들 굉장히 설득력이 있던데 예. 이러한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하면은 왜 그 국민의힘 그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 지금까지 보면 그 하드웨어 바깥에 뭐 우리가 예. 지켜보고 뭐하고 아무리 해도요. 예. 이게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값을 산정해 놓으면요. 예. 그냥 투표를 아무래도 결과로 가서 결산할 때 바뀌어 버립니다. 그 모든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관리를 취업권적으로 뭐 대통령도 관장 뭐하는 아무도 감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인 자, 거예요. 넘겨서 한번 보세요. 넘겨보면 내가 재밌겠어요. 강서복을 사전투표 의심한 게 이거잖아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예? 세상이. 이해가 되세요? 투표를 아무리 우리가 해도 결정하는 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해커들이 결정한다. 이게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았어요. 저런 그렇죠? 이야기가. 예, 예. 국제 해킹 조직 선관위 시스템 침투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정원하고 예. 국정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적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침투 되더라 이거야. 지금도 된다 그랬죠. 제대로 조작이 되더라. 국정원에서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이 국정원에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더라. 비밀번호. 근데 이거 해커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는 흔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말하거든요. 예. 근데 대문을 열어주면 도둑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알 수 있어요? 비밀번호 다 주는데. 근데 저것도 내가 물어봤어요. 네. 컴퓨터 하는 사람한테. 예. 나도 이제 이게 참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한다면 몰라도 야 이게 이해가 되냐? 그렇게 또 이제 그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대학 교수들이에요. 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나라는 이거 체제를 안 뜯어 고친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도 네. 의심 안 받고 네. 또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이 투개표가 조작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쪽 우리 시민단체들이 소프트웨어 또는 파이트 그 해커들 이런 사람들이 조사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열고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한번 열어 보이면 투명할 거예요. 그걸 감출 필요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데서 이걸 해보니까 해킹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투표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대만 같은 데는 컴퓨터 개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사람의 수작업으로 해서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전산에 물리는 순간에 이게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트럼프 쪽에서.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윤석열 정부잖아요. 네.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걸 한번 무슨 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지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좀 틀어보자. 왜 그 말을 못 할까요? 근데 그 헌법에 보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예. 국무총리급이에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예. 지금 노태학 씨가 노태학 씨가 그리고 6년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기가 막혀. 네, 아직 4년 남았어요. 절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게 대통령도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행정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의심하는데 아니라고 그런 소리 외치는 사람을 뭐 고발하고 뭐 하고는 이런 위협이 아니라 왜 저들이 의심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넘겨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해커가 있잖아요. 사전투표에서 얼마든지 선거망에 들어가서 저거를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내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가칭 해킹 선관위 전산망 보안점검 해킹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까지 등록 가능하고요. 사전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용지 무단 대량으로 인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커를 뭐라고 하냐면 블랙 해커라고 그래요. 블랙 해커.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화이트 칼 해커니까 우리 좀 통계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나 요런 그런 그 전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우리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거나 같이 좀 일하겠다고 한번 해주시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USB를 연결해서 거기다 그 이 선거 결과 값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아요. 여기 선거 결과 값을 해 놓으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투표를 해도 선거 결과 값으로 이게 바뀌어 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20 선관위 직원 PC 감염 대외비 자료를 유출했는데 북한에서 해킹해서 지금 뭐 국방부도 막 훔쳐가고 그러잖아요. 설계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킹으로 가능하다. 근데 미국은 이게 더블 블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침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마 쉬운가 봐요. 아직까지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반발하는 거죠.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발을 해요. 이게 해킹이 가능하다 하니까 물론 가능해도 부정선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해킹 가능한데 어디가 그렇게 부정 없다고 단정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밑에 있잖아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적으로 아니 이거는요. 이 소프트웨어는 몇 사람만 움직이면 돼요. 저는 이것을 그 양심에 고백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이 사람들이 양심껏 일본에서도 사실은 양심 고백을 하는 바람에 이게 밝혀졌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양심 고백을 좀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심 고백도 그렇고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드러내면 100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예. 10억도 주고 100억도 주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것이 정말 있다면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이걸 양심 고백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더 넘겨보시면 진짜 전쟁은 총선이다. 그때 내가 6개월 전에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일보에서도 발표했거든. 짝퉁 사전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장 찍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장 안 찍잖아요. 인쇄해버렸지. 사전선거. 사전투표 여부 조작 시 본 투표서 이중투표 가능하더라. 국정원에서 해보니까 여기서 사전투표하고 가서 자기 지역구에 가서 하니까 또 되더래요. 이번에 미국서도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 시스템까지 뚫리더라. 선거인 명부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더라. 그런 중앙이나 조선을 저런 거를 의심을 하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문제시 안 하지 저게? 예.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지금 보면 무늬만 보안 시스템이지 투표에 개선이 없을 경우 수개표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때 내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니까. 그렇죠. 사전 투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컴퓨터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부정의 가능성만 있으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고집 부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그래서 동영상을 좀 한번 틀어보실래요? 미국에서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USB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좀 보세요. 자, 틀어주시죠. Well, let me tell you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 have constructed a mini election.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실험에는 전자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데 표를 던졌습니다. It's impossible. 해킹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6대2로 나와요. 6대2. 해킹이 불가능하다가 6, 가능하다가 2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 모의 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USB에 저게 지금 잠시 기본값을 후 상정시켜 투표지들이 놨거든요. 전자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Oh my. What is it? What is it? 7 yes, 1 no. Oh my god. 저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Oh 반대가 my 찬성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Let me see. Here's the tape. 7 people said it could be hacked. 그렇죠. And we 네. put through 6 and 2. 6 no's and 2 yes. Oh my gosh, do you know what this means? 참 기가 막힌 요걸 가지고 곧이어 이제 실험에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투표 결과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 다른 곳에 위치한 숫자를 컴퓨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전자투표기로 선거를 하고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숨죽인 표정으로 투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해커에 의해서 조작된 투표 결과의 전송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7대1로 떴습니다. 가죠. 잠깐만 여기서 스톱해 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지금 투표에서 6개가 반대했잖아요. 예. 이건 해킹할 수 없다. 예. 2개는 해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USB로 연결해서 보니까 산정값을 해놓은 대로 보니까 7대1로 바뀌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이제 6대2로 돼 있는 것을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전산 처리해서 보내니까 예. 저쪽에선 숫자가 찬성이 7. 다시 말하면 해킹 불가능하다가 6표였고 찬성이 할 수 있다가 2표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전산에 연결시켜서 딱 송출을 해보니까 찬성이 해킹이 가능하다가 7표, 불가능하다가 1표 나오죠. 예. 아까 USB하고 조작한 거 똑같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개수를 해도 개수를 해놔도 이 산정값을 컴퓨터에서 통과돼서 넘어가는 순간에 숫자가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네 보기는. 그러니까 당선 여기서 개표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근데 이 전산 처리돼서 개수가 돼서 산정값을 통과해서 넘어가면 전준환 목사님이 당선돼야 될 게 홍동명 목사님이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저런 방송을 어느 방송에서 했죠? 일반 우리나라 지상파 같은 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이게 한 건데 오래전에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아무리 하드웨어를 외치고 뭐 해도 소용없으니까 소프트웨어를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장지연 네. 박사님이 그 전산 전문가잖아요. 전산 전문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 5명 것만 확인하면 끝난다. 일주일이면 된다. 그렇죠. 그걸 왜 대통령이 못하냐? 아니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그렇죠. 이건 아니구나. 사실적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열어주냐 이거죠.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의혹을 한 몸에 해소하면 끝날 일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주면 된다 이거죠. 안 되면 또 국민들이 참 시위할 미안하네. 거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네. 장 목사님보다 이런 사람들 의심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분명히 국정원에 있을 거 다 있을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걸 어떤 무엇에 의해서 열 수가 없는 누가 압력을 받는지 난 이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특별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네. 안 되면은 네.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네. 이게 법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권세가 누구도 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난번에도 감리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감리 안 받겠다 이래. 그랬죠. 예, 감리 안 받겠다잖아요. 감사 안 받겠다고. 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국가기관이 상호 교차 감사도 돼야 되고 감독을 해야 정상적으로 되지. 자기들은 뭐 어때 하늘 떨어진 조직도 아니고 그 어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것도 굉장한 권력이죠. 그게 네. 독점적인 권력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여기다 제보 전화번호 계속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조작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사람을 전부 다 또라이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래도 보기에는 지난번에 해가지고요 네. 다 졌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쪽에 신경 써서 그래요.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는 나오지가 않는다고. 컴퓨터 전문가들이 우리 화이트 해커들과 이 전산 그다음에 행정적인 면에서 그 전산하는 사람들이 다 붙으면 이게 가능해요. 자, 또 한번 좀 보세요. 재밌는 게 나와요. 제보는 1544의 556입니다. Makes me cry. I'm sorry, but it does. 이걸 보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There's so many reasons. The reason's because 선거의 안전성을 위해 수많은 사람 노력을 we're giving 하는데 their lives 이렇게 전산으로 to try to 처리가 make our 돼버리는 elections secure, and they're being called conspiracy theorists and technophobes, and these vendors are lying and saying that everything's all right, and it's not all right. 만약 실험이 실제 선거였다면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전자투표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 관계자들은 전자투표기가 인터넷과 연결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킹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손쉽게 해킹을 통해 전자투표기를 인터넷에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I had full access. I could have changed it. 만약 전자투표기가 이렇게 손쉽게 해커의 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말이지 민주 종말.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선거에서 전자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전자장비들의 선거 사용에 대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까요? 무협호가 일본으로 탁 들어가는 거 워낙 빨리 가기 때문에 사람이 체크 못합니다. 중공이라는 거대한 독재 국가가 임기도 길잖아요. 그 임기를 길고 뭐 통일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 나라를 어떻게 먹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선거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들이 이제 침략을 하는구나. 과거에는 이제 총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 가지고 이제 얻었다면 지금 부정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먹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잠깐만 하게 됐고.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저게 뭐죠, 목사님? 예?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그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예. 외부에서 저런 해커,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에 수많은 해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모든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그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임무를 세워가지고 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쟤네들이 이제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예. 먹는데 예.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시켰잖아요. 예. 너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까보면 내가 까버린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쉐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쉐쉐하면 한 얘기가 돼. 있잖아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사실 진짜 국가안보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꼬라지.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 새끼. 이 대표의 발언은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대표 발언을 조명한 한 영상은 40만 명 정도 되는 중국 누리꾼들이 몰려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댓글도 2만 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정치인, 주관이 뚜렷하고 권력에 빌붙지 않는 사람 등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회를 해산한 뒤 실시된 지난해 10월 일본 국회의원 총선거. 시가연의 한 선거구 개표 결과 무효표가 1236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 무효표가 평균 500표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후보가 15,000표 이상 차이로 승리하면서 이 무효표 문제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진실은 3개월이 지나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보자가 당시 나와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됐던 부근 시 직원 3명이 짜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개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자 수보다 개표용지가 500표 이상 차이가 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몰래 포함시켜 숫자를 억지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효표가 많이 できま 나와요. せんでしたという職員からの返事が聞いて、これはもうダメだということに思って、もう気が動転してしまって非常に焦ったと。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백지 투표용지로 엉터리 개표를 마친 뒤 진짜 투표함 1개가 발견된 겁니다. 조작이 탄로날까 불안했던 이들은 결국 함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용지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選挙の適正な執行というところでほんまにご迷惑かけたり、信用失墜になるようなことをしてほんまに申し訳ないと思ってますが、もう謝るだけです。すみませんでした。 선거가 끝나고도 여분으로 준비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선관위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고 경찰은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우리나라 총선 무효표가 130만 표잖아요. 네? 이게 20대 66만에서 21대 22대가 의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 120면 배로 뛰잖아요, 배로. 예, 그러네 보여.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면은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당연히 국가는 저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국가에 있죠, 그게. 그런데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런 걸 파헤친다고 근거 없는 거라고 오히려 고발을 하더라니까. 아니, 고발이라면 그런 민주국가 아니지. 그럼 뭐 의심스러운 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개설하라, 또 조사하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민주국가지. 근데 이제 이번에 신형 그 투표지 분류기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예. 근데 하드웨어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그 흠잡을 거 없어요. 하드웨어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나라 이번에
그 신형 투표지 분류기인데요.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보시는 것은 선거 개표 과정에서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의 개표 과정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투표지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를 각각의 후보자와 정당별로 분류하는 단순 작업만을 수행하게 되죠.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 후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다. 또는 USB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신형 투표지 분류기 제작 과정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형 투표지 분류기 제작 사업은 기존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교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저렇게 분류하는 거는 저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번 과정을 통해 저거는 하드웨어예요. 일부의 우려를 근데 우리가 산정값을 소프트웨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산정값을 매겨놓고 움직이면 그 숫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착수 보고와 시범 장비 테스트를 거쳐 아무리 정확히 했다 양산 해도 장비를 서부대에 들어갈 생산했습니다. 순간 조작된 사전 이 과정에서 사이버 이제 이게 보안학과 척척척 들어갈 때 저렇게 들어가잖아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산정값을 해놓으면은 각 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이제 3명, 그러니까 제작 하나 전반에 걸쳐 평가를 하다가 3이 진행했습니다. 딱 통과되면 플러스 제작 1이 과정에서 들어가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예방 요즘 조치하기 위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전문적이고 조작을 해놓으면은 체계적인 감리를 실시했습니다. 홍동명 표가 3개가 딱 넘어가면 가짜 하나가 탁 들어와요. 그리고 또 홍동명 하다가 3개가 지나면 또 가짜 표가 투표지 들어오고. 분류기는 그러니까 그게 투표지를 스캔하고 지금 추측하는 거로는 우리가 추측하는 거로는 서울은 선거 정보를 설정하고 세 표에 스캔된 하나, 이미지를 세 표에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고 후보자별 있거든요. 분류를 그렇게 진행하는 3표 하나 운용 들어가니까 장치. 4표 돼버려. 그렇죠. 4분의 1이 되는 분류 거예요. 결과를 출력하는 그러니까 프린터로 구성이 지금 됩니다. 야권의 그 사전 투표 있잖아요. 기계들을 외부 거기서 인터넷과 연결해 25%를 빼내면 실제 투표지 분류기 투표로 구성 중 보인다. 운용과 출력을 이렇게 지금 담당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중에 왜 판매되고 국민의힘이 있는 안 장비를 하는 장착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제품들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을 다 인터넷과 짜가지고 연결되는 움직여야 무선 공유 됩니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산학 박사인 그 그러나 장재현 투표지 박사님이 분류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아무리 이거 무선 봐도 공유 필요 장치를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 후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여러분 중입니다. 하드웨어 오케이 좀더 인정한다 자세히 이거예요. 알아볼까요? 하드웨어는 인정한다 네, 이거야. 네. 소프트웨어를 보자는 거야. 소프트웨어는 노트북 공개된 제조 적이 없어요. 네, 없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산정값이 매겨지고 어떻게 됐다는 하나도 대기업에서 없어요.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서 전문가들이 이거를 파악해 보면 해당 기업과 협의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걸 조작을 해놔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다음은 얘기하고 프린터입니다. 문제 없어. 프린터 이거는 역시 문제 없어. 다 제조업체에서 무선 안전해. 공유 오케이 장치를 인정한다 직접 이거야. 나는 제거하는 과정을 하드웨어는 거치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인정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는 투표지 것인데 분류기에 사용되는 자 노트북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건 뭐 우리가 볼 때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니까 하드웨어는 뭐 투표가 뭐 하나 접혔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변론 다 해요. 소프트웨어를 밝히자는 거예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네. 그 소프트웨어를 전문가들을 대놓고 너희도 거기다 자신 있게 대라. 우리도 10명만 붙여놓겠다. 그리고 한번 조사해보자. 아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안 하는 현재 그 권력층이나 저 실질적 권력은 현재 윤석열 정부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의심이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의혹을 해소하라 명령 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그래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니까 이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그 선거 관리에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의혹을 해소하라는 건데. 그래서 요번에 요런 거에 대해서 뉴스로 나온 게 있어요. 베스트 뉴스로 나온 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거 허다하다 몇 개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번 켜보세요.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인데 이 간단 명료한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83만 5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통계학이며 과학이며 수학이며 뭐고 이 정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결과값, 이게 과연 조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10 총선에서는 서울 전체 425개 동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았다는 점 여러분께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를 그대로 따르면 민주당은 용산구 14.6%, 중구 성동갑 13.6%, 성북을 12.8%, 강북갑 12.3%, 도봉을 12.3%, 은평갑 12.0%, 노원갑 11.9%, 동대문을 11.8%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금 말씀드린 민주당과 같은 선거구에서 나온 사전 득표율과 일치하는 숫자만큼 마이너스 값이 지출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의 민주당 전현희의 사전 투표수에서 당일 투표수를 뺐더니 13.6%가 나왔고. 잠깐만 서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가 막힌 사전 투표를 한 투표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하고 당일 투표한 투표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딱 빼보니까 13.6% 차이가 나. 정확하네, 정확해.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 그리고 이해가 됐어. 국민의힘에서도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 이러고 빼보니까 똑같이 13.6% 차이가 나. 기가 막히네. 예? 이건 조작이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이 전체가 다 그래, 전체가. 아이고 참.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그 반대로 마이너스 13.6%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이틀씩이나 있었다지만 본투표 날보다 사전투표 날 투표한 국민이 더 많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전투표가 더 많아요. 두 후보 간 사전투표수와 당일투표수 차이값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야. 이렇게 명확히 대비되는 같은 값으로 일치한다는 건 조작한 자들이 남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서초 갑과 강남 가불병 4개 선거구에서조차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 말인즉슨 소수의 강남 좌파들은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하고 강남 우파들은 거의 다 당일투표를 했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얘기인데, 특히 이번 총선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사전투표를 독려한 만큼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많이 했기에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이것도 50대 이상이 할수 있습니다. 100 이상 많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42곳,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203곳, 42대 203. 결국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은 통계과학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입증된 적 없는 허구적 주장일 뿐입니다. 조작 투표를 부정하기 위한 허구적 논리를 내세우는 자들과 같은 논리로 따져본다면 서울의 425개 동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유권자는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투표해야 했지만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이 같으면
표본 집담도 같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아주 아까 그 간소한 퍼센테이지 차이가 나야 분류한 하는데 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네. 보정할 수 없는 10% 이상이 통계학적 되면 이거는 법칙에 문제가 있는 위배되는 완전 결과가 지난 기계적으로 총선에서도 똑같이 이번 총선에서도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통계학에 따르면 한두 개의 동에서 변칙적 이상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425번 연속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구상뿐만 아니라 외계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결과일 겁니다. 100번 연속 똑같은 결과가 도출될 확률은 숫자 1 뒤에 0이 30개 붙습니다. 즉 10의 30제곱이라는 말인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데이터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더욱 커진 이 단위를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고 2022년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10의 30제곱을 쾌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1 뒤에 0이 30개 붙는다. 이 말을 쾌타라는 단어 한마디로 정의 내린 것인데 100번 연속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쾌타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전투표 425개 중 전부가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이 425번 연속은 최근에 약속한 이 쾌타라는 이 현재 도량형으로도 표기할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수학자들은 일반 컴퓨터로는 계산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패턴이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 또다시 등장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떠올랐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전직 국군 기무사령부 전산과장이 제시했습니다. 기무사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육군사관학교 34기 장재현 미국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3장당 1장씩을 전산상으로 부풀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더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앞서 보도해드렸듯 공병호 경제학 박사가 개표 통계가 발표된 지 단 서너 시간 만에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그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경제학 박사와 전산학 박사,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장재현 박사의 분석을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달해드리자면 장 박사에 따르면 선관위 발표 통계는 특정 입력값을 넣은 결과인데 만약 선거관리 프로그램에 if count equal 3의 배수이면 count equal count 플러스 1이라는 입력값을 넣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조작된 모든 통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수 축구선수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함께 선거운동을 해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천 계양을의 경우 본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이재명 승리로 끝났죠.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길래 당일 투표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면요. 사전투표 전산망에 이재명 플러스 1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수를 세다라는 뜻의 카운트에 1과 2는 통과하고 3이면 3을 통과시킨 후에 더하기 1을 해서 4가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것. 즉 공짜표 1개가 추가되는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3의 배수에서 1을 더하는 입력값이란 바꿔 말하면 4분의 1만큼, 즉 25%이죠. 전체 득표수에서 전산상으로 25%의 허수가 존재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만일 전산 프로그램이 민주당 후보에게 이만큼을 더하도록 운영됐다면 민주당 후보의 실제 득표수는 그 값을 빼버리면 됩니다. 선관위 통계를 근거로 서울 종로구 선거 결과를 보세요. 보면 노무현 사유인 곽상원 민주당 후보는 44,713표를 얻어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둘의 표 차이는 5,961표입니다. 이 경우 선관위가 발표한 곽상원 민주당 후보의 44,713표 전체의 25%인 11,178표를 빼면 33,534표가 되는데 이 가정값대로라면 곽상원은 최재형 후보에게 5,218표 뒤져서 선거에서 패하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네. 이해가 되세요? 예. 목사님?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장재현 그 박사님의 그 논리를 피자면 경기도는
이제 이재명 플러스 1. 4분의 이제 5분의 1로 간 거죠. 5분의 1, 20%. 그리고 부산은 5개 다음에 플러스 1. 그 6분의 1로 된 거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전산값을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투표고 개표하는 거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가 뭐 했어요, 뭐가 어떻게 나서 다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하드웨어는 다 공개가 돼요. 소프트웨어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이, 국민의힘의 원희룡이라는 머리가 천재들인데 이거 좀 합리적 의심을 안 해보는가, 이런 여론에 대해서, 이런 전산학자나 뭐 수학학자들의 통계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지 그 참. 그래서 저는 의심이 가고 있는 게 이 투표한 다른 거는 다운을 안 시키는데 투표해 놓은 그 개수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보려고 그러면 다운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선관위 들어가서 하면 네네, 선관위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저께도 우리가 몇 번 이거를 좀 득표를 하려고 보니까 다운돼 있고 그저께도 다운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모든 데서도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짚고 깊이 좀 파서 부정투표 안 했다 하지 말고, 안 했으면 좀 떳떳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자 이거죠. 기술자들끼리.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에 우리 목회자들이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정부에다도 요청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이건 대단한 불행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그 장 박사님의 논리와 과학적인 분석이 맞다면은 앞으로도 이걸 개선 안 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나라. 없는 거죠. 끝이 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후손들에게 가치 있는 나라 세워주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한번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이걸 하는 사람이 정말 북한이냐, 아니면 중국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뒤에서 배후해 갖고 우리나라를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대여해주고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장지현 박사님이 이쪽에 와서 자유통일당에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장지현 박사 저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아까 그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이쪽 유튜브 방송인데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사실 알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텐데, 저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이제 이걸 소프트웨어를 열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고발해 버리면 네. 소프트웨어를 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전문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추측으로 이렇게 됐다고 저런 통계학자라든지 전산학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분들이 볼 때.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계 어디다 물어봐도 저런 계산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전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가지고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떤 조직적인 그런 걸로 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제가 전 목사님한테 권유하려고 하는 게, 중구난방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못 이겨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청을 해서 이쪽으로 다 신고가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제보가 들어오게.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조사하면 좋겠지만, 블랙
해커들을 잡을 수 있는 파이트 해커들이 좀 모여와야 되고 전산 처리하는 사람, 이거 연구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저도 뭐 컴퓨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인데 그런 논리적으로 저 이야기 설명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그거는 긍정이 되고 네. 비록 뭐 컴퓨터를 잘 몰라도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다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 부정이 될 의혹이 있는 시민과 국민들이 합류할 수 있는 큰 조직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통일당 범죄를 넘는. 그래서 이 부정선거 규명대책위원회라든지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해야만이 이 사회운동이 일어나야만이 이거 공개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럼요. 국민혁명위원회에다가 예. 이런 대책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예. 사람들한테 모금운동을 해서 이걸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꼭 하자. 이렇게 가지고 가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개하는데 후원금도 보낼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그 위원장 세워야 되고 사무직원 세워야 되고 변호사들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전산 전문가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후원을 해서 조사위원회에 후원을 좀 많이 해주면은 쉽게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3+1 저런 시스템으로 작동돼가 이런 결과 왔다 하면은 이게 여기서 근절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네. 그러려면은 자유우파는 그야말로 자동 소멸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빨리 그 우리 국민의힘에 낙선된 분들 있잖아요. 예. 낙선된 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거를 보존 신청을 하고 고발을 해줘야 돼요. 지역구마다. 그래야 이게 득표를 까보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가도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경비를 좀 모금을 해서라도 반드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고 돈은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돈은 이런 때 써야지 다른 때 쓰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것만 규명되면은 더 이상 좌파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끝나는 거지. 이 건절 뭐하면 자유우파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장 박사나 아까 그런 분들이나 공 박사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혼자 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공신력이 필요하면 돈을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 저항 운동 규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빠른 시일 안에 발족을 시켜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최종 결론. 국민들도 지금 잘못 보니까 이런 경비는 얼마든지 낸다고 다 나오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경비 모금 계좌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내부 논의. 네, 오늘 중으로 제가 이제 이게 기한도 다 갖고 왔는데 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이걸 빨리 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왜 안 나오시냐 계속 나오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오늘 11시 반에 오십니다. 그동안에 떨어지고 많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부정선거 광화문에서 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우울분에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장경동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근데 이거요 보수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존폐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국가 소멸이 일이 지금 강은신 목사님은 몸이 편찮아가지고 요양 중에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강은신 목사님은 지금 현재 못 나오고 계신 거고요. 사실 저도 이 책임을 지고 자유마을 총재는 내려놓고 정말 자숙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뛰어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못 밝히면 끝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뭉쳐서 이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하시죠. 목사님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국 시민들께서 이렇게 열화 같이 이 자유통일당을 지원하고 뜨거운 성원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의혹 제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래 전문적인 이 전산 학자들이 해가지고 제기된 거니까 우리는 정황상으로만 그래 했는데 전문가가 그래 하니까 이제 앞으로 전부 다 합해가지고 앞으로 이 운동은 전적으로 이 부정선거 규명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저 강은식 목사님은 계속 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잠깐 계십니다. 폐렴으로. 예. 그러니까 그 장경두 목사님이 이따 오전에 이따 11시 넘어서 오실 것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금 와 계실 거예요. 예, 부정선거 이거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뭉치십시다. 네. 자,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의 이 방송을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 밝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술자들 나라 체제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한번 봉사하셔서 나라 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한번 생명을 걸어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에 창하고 마치도록 이승만의 하겠습니다. 구호. 자, 저기 제보 전화입니다. 다시 한번 1544-5556, 1544-7166 지역마다 0표, 1표, 2표, 3표 나온 지역들 있잖아요. 반드시 오늘까지 아니면 내일까지 신고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투표 확인서까지 이렇게 받아주시면 우리가 이 부정선거 이거를 밝혀내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호 외칠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